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주도주 없는 트레이딩 장세입니다. 수익을 어디서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6월에 쏠쏠하게 여름 보너스 받을 만한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꼽은 키워드는 2조 원 풀리는 올해 중간 배당입니다. 여름 휴가비 여기서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주 환원책이 강화가 되면서 연말 배당뿐 아니라 중간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기본이고 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기법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수급이 그 종목들에 몰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는 배당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미리 배당주를 사놓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것도 많이 쓰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귀띔을 했는데요. 실제로 배당 기준일 전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2, 3주 전에 수급이 갑자기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전통적인 배당주는 정유업종이나 금융주나 아니면 정부나 사모펀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배당 시즌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중간 배당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과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우수하고 배당 시즌에 맞춰서 배당도 해주고 수급이 몰리는 경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나 SK텔레콤, SO일,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현대차 등이 중간 배당을 하게 되는 이번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예상되고 있는 배당에 대한 금액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들 기업의 중간 배당금을 모두 합치면 약 2조 3,3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간 배당금 총액이 약 1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7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등 6개 기업이 중간 배당을 올해 들어서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중간 배당을 하는 곳은 레드캡 투어, 또 코스피에서는 두산이 있고요.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은 평균 0.79%입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SO일로 1.55%에 달하고요. 또 쌍용양회와 대교, 두산의 배당 수익률도 1%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란 투자한 돈 대비 배당으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니까 높을수록 좋겠죠.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한 주당 7,000원을 중간 배당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50분의 1 냉면 분할한 것을 감안하면 주당 140원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책의 차원으로 이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액면 분할 감안하면 1분기에 주당 354원을 배당했었는데요. 6월에도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번에 중간 배당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배당 성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KB증권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 1,000원을 중간 배당했는데 올해는 1,220원을 중간 배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코스닥사들 중에서는 사실 실적이 악화돼도 배당에 나서서 폭탄 배당주로 주로 불리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런 곳들도 있고 또 코스닥 기업은 한 번 중간 배당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한다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배당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7일 장마감 기준으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하고요. 만일 종목을 고르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배당주 펀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약 500억 원이 유입이 됐는데요. 4월에는 130억 원이 빠져나갔었는데 지난달에는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6월 중간 배당을 대비한 투자금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주도주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렇다 할 투자처가 보이지 않으니까 6월 달 중간 배당주가 주도주 역할을 혹시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좋은 안목으로 투자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보시죠. 한국전자금융, JTC, 크린앤사이언스, 동우팜투테이블,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이재용 에임하이파트너스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현대건설기계 꼽았는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북미 또 정상회담이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사실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이나 수치가 좀 사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및 신흥국 쪽에서 사실 굴삭기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거의 둘이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탑픽인데, 이 중국 쪽 5월 쪽 판매 실적을 보면 약 809대 정도를 팔았는데, YY 대비 전년 대비 174% 정도 상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4.5%까지 NS 상승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에 지금 올해 실적 기준 퍼 밸류 구간 자체가 11 구간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매수 시초가를 조금 한번 조금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건설기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슈들을 좀 브리핑해드릴게요. 다음 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8일부터 9일까지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서 미국을 뺀 G6 성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또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비핵화 방식 등 어느 정도까지 진일보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FOMC 통화정책회의도 그날 열리는데요.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또 13일과 14일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이 선거철 분위기가 사실은 아무래도 남북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도 열립니다. 숨가쁜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시 선거일에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미리미리 소중한 주권 꼭 행사하셔야겠습니다. 마감 전략 A+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